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서 치명적인 타락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렴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도덕의 붕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요? 지난 정권의 부패와 비리의 그림자가 아직도 한국 정치 무대를 어둠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마치 자신의 쌈지 돈처럼 다루었던 좌파 권력자들, 대형 산맥을 이루고 있는 초대형 비리에 가려져 버린 잡범들의 비열한 좀도둑 범죄들은 큰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을 파괴하는 잡놈들의 파렴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신뢰와 정의를 심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대형 도적대들만큼이나 중요한 좀도둑과 잡범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잡놈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는 노름판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주색 잡게 하는 놈을 잡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권은 이러한 사례들보다 수십 배 더 파렴치한 잡놈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이 사람의 비리는 혀를 내두를 만큼 다양합니다. 그는 원래 69세 전남 나주 출신, 민주당 소속으로 동대문구청장을 무려 4번이나 지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성남FC,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월성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 수천억, 수백억 대의 비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비리와 비교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잡범들의 좀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 수법은 정말 파렴치해서 우리 공동체의 도덕성과 전통적 질서 그리고 가치들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들입니다. 이런 용서받지 못할 악질적 범죄는 10중 8구 좌파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윤재남을 기억할 것입니다. 좌파들의 수호신,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윤재남 판사가 역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전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의 좀도둑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선물을 빼돌렸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명절을 앞두고 16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 세트 60개, 17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100여 개를 지지자나 민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 추진비를 현금화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동대문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18번에 걸쳐서 2,800만 원,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8,100만 원 등 총 1억 원대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 직원의 마이너스 계좌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융통했습니다. 직원들을 시켜서 개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후에 사비로 현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추후에 업무 추진비로 보존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뇌물 수수 및 부정 승진을 조장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승진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 평점을 조작해 왔습니다.
뇌물은 5만원권을 쇼핑백이나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법이 정말 교활합니다. 지도자, 명예나 양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정치인들의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사회 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덕열의 범죄 행각은 보수 우파 시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덕열은 2015년에 청렴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을 때는 모든 부패는 기본을 무시하면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치를 떨게 하는 좌파들의 윗선, 거짓 선동은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타락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은 단순히 부패를 넘어서 치명적인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청렴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도덕의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좌파 집권 기간 동안에 문재명 일당들의 숱한 비리와 타락은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평등과 재분배의 운동이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계획론자, 좌파의 선봉장이었던 생시몽은 그가 설립한 도시 계획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가축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을 위해서 과정은 타락해도 된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좌파들입니다. 보수 우파는 부패와 비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극좌파들은 사회주의 목적을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마저 떠안고 사악한 범죄까지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진정한 정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좀 도둑들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8월 18일 공개된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에 관한 인터뷰를 보게 되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월 100만 원어치의 샌드위치를 공수하고 월 수백만 원의 과일값 등 나라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쓴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위 공무원입니다. 이런 최고위 공무원이 쥐새끼들처럼 가족들이나 측근들에게 아침 식사도 제공하고 샌드위치, 샐러드, 컵, 과일 등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놈도 잡놈이지만 이것을 얻어먹은 놈들도 쥐새끼들 같은 잡놈입니다. 또한 도지사라는 사람은 옷 세탁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부인의 몸종들이 동원되는 것은 정말 도덕적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그의 부패와 비리는 좌파 정치인들에게 일어난 비극의 한 단면입니다. 유덕열을 사선까지 만들어준 동대문 구민들에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인간 이하의 부패와 타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합비리 세트입니다. 대장동 등 수백억 비리에서 김밥, 좀 도둑질까지 무차별적 비리는 지금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과 사, 구분 없이 모든 것은 국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에게 정의는커녕 인간의 기본적 양심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파렴치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권력의 강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과 권력의 제한으로만 가능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칼 포퍼의 이론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최악의 잡초 집단을 뿌리 뽑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오늘도 잡초를 제거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박현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